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유담, 이다은 권소영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시다시피 뷰티 업종 메타 광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하반기는 쇼핑 시즌이 좀 직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비 증가 그리고 노출 증가와 함께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진행되는 시기여서 특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반기 쇼핑 시즌 중에서도 특히 뷰티 업종 12월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올영 세일 있고 올영 어워즈 앤 페스타가 모두 한 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즌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공격적인 마케팅의 체감이 확 오시죠.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시즌을 포함한 하반기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뭘 얹으면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확실히 겨울철이 뷰티 시장이 좀 공략하기도 좋고 항상 겨울 약간 이렇게 시즌이 넘어갈 때가 그 뷰티 업종에서는 좀 시즌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바를 게 많아지고 구매할 게 많아지는 12월 달은 진짜 좀 뷰티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다. 네. 마케팅 전략을 좀 잘 세워야 하는 달이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좀 공격적으로 전략을 좀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맞아요. 쌓아놔야지 나중에 좀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뷰티 업종에서 가끔 문의를 주시면은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니면은 뭐 간혹 메타에서 뭐 고정 금액으로 정해진 최소 집행 금액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메타 광고 돌리는 비용에는 제한이 없고 이제 먼저 제한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사 상황에 따라 광고 비용이 자율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연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광고를 집행하면 머신러닝이 우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올바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예산 너무 적게 설정하시지는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정확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따로 없지만 최소 1예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예산 5,000원, 만 원으로는 사실 배너 광고가 대체로 그렇겠지만 효율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데이터가 쌓이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를 최소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1예산 2, 3만 원 돌리면 효율 바로 나와요.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은 데이터를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 비용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단기간에 성과를 봐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이벤트나 시즌 광고를 집행하시는 대표님이시다라고 하시면은 2, 3만 원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설정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루에 2, 3만 원조차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게 최소 비용도이라고 해도 효율을 바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뷰티 업종인데 메타 광고를 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예산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은 낮거나 아니면 예산도 조금 적게 집행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담 마케터님은? 과거 그리고 약간 최근까지 약간 메타 광고 집행하면 보통 트래픽 캠페인 통해서 브랜딩하고 인지도 알리고 전환 캠페인 통해서 구매 같은 전환을 이뤄내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메타 프로팀과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광고 성과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전환 캠페인의 병행보다 전환 캠페인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유저를 머신러닝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광고 예산을 효율을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에 나눠서 분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두 가지 캠페인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환 캠페인 하나에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메타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저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의 폭이 상관없이 요즘에는 전환 캠페인으로만 메타를 돌리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때가 많았고요. 뭐 트래픽 캠페인이 그렇다고 뭐 안 중요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제품 인지 단계에서 도달 캠페인이나 트랙 캠페인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때에 따라 앞에 트래픽 캠페인의 뭐 테스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전환 캠페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캠페인으로만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환 캠페인이랑 아니면은 전환 캠페인이랑 같이 섞어서 트래픽이랑 같이 활용을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전환만 돌려가지고 자사에 맞는 효율적인 광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뷰티 업종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업종에서도 사실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소연님께서 얼마 전에 관련해서 메타 영상 찍으신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라이브 끝난 뒤에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이전에 메타 교육을 진행을 했고 아니면 저희 회사 인사이트에 메타 관련해서 게시글을 많이 올려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 광고에서 이렇게 전환 캠페인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 또 이제 메타 광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네. 맞아요. 두 번째가 저희 소재 얘기인데 진짜 사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소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광고 효과에도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뭐 메타는 좀 DA 매체다 보니까 보여지는 매체여가지고 사실 소재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소재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좋았는지에 따라서 뭐 그거를 레퍼런스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만약에 뷰티 업종에 뭐 메타 광고를 진행한다 하면은 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보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소재를 사용할지라도 좀 피드 광고에서 효율이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스토리에서 유난히 좀 효율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소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소영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럼 많은 대표님들께서 어떤 소재가 효율이 높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뭐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소재나 뭐 예쁜 소재 이런 것도 근데 물론 너무 좋지만 근데 실제 광고를 돌려봤을 때는 이벤트나 할인 혹은 뭐 제품 사용 전후 같은 비고 영상이나 이미지가 클릭률이 좀 높은 것을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문구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나 할인을 한다 하면 당연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강조되는 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뭐 가격 기밀 링크 오늘까지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이 가는 타임 어택 이런 경우가 조금 효율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품 사용 전후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뭐 미백 효과, 뭐 모공 수축 개선 이런 걸로 좀 효과를 개선한 문구를 조금 한 번 더 강조해주거나 뭐 아니면은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몇 퍼센트 함량 뭐 이런 거 같이 성분의 함량을 조금 강조해주는 게 클릭률이 조금 높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꼭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 비밀 링크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잘 활용한다면 좋은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너무 자주 활용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브랜드 이미지를 낮추는 광고법으로도 조금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약간 인스타툰 그리고 소재나 약간
그 인스타툰 소재나 아니면 밈을 활용한 소재도 CTR을 높이기 되게 좋은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실 때는 후기성 소재나 그럼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와 엮었을 때 효율이 좋았던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후기성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게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되게 많이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진 소비자가 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참고를 하긴 많기 때문에 뭐 후기성 소재를 좀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뭐 재구매율이 몇 %이다. 그리고 사용자 리뷰 입중 후기 몇 개 돌파 이런 것들을 좀 문구를 첨부를 해주고 아니면은 스토어 내에 있는 후기를 그대로 첨부를 해서 소재를 제작하기도 하니까 이런 후기성 소재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제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좀 전후 소재 비포 애프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영상 소재로 좀 녹여내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뭐 각질 제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각질이 제거되고 있는 영상 아니면은 클렌징인데 되게 세척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손 위에 있는 뭐 화장품이 지워지는 영상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효과가 좀 일시적으로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포 애프터는 특히 영상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뷰티 업종에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영상 소재가 좀 유입이나 전환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한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자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좀 브랜딩이 잘 되어 있거나 모델을 만약 활용하고 계시다면 모델을 크게 활용한 소재도 좋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도 소재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 소재를 테스트를 할 때 주로 클릭률만 확인하실 때도 있는데 소재 테스트에서 CTR뿐만 아니라 뭐 클릭 대비 전환, 뭐 CVR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2차, 3차적으로 꾸준히 소재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피드랑 스토리 같은 걸 좀 다양하게 노출시켜 보면서 고효율 지면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스토리를 되게 많이 보시고 돋보기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딱 그 영역에 뜨는 게 스토리랑 그 피드형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어느 부분을 많이 보고 남성분들은 어디 부분을 많이 보는지 약간 이런 저희 제품이 2030 타깃이다 하면 2030은 스토리를 많이 보는가, 뭘 맞아요. 많이 보는가. 만약에 저희 그 타겟층이 50대, 60대다라고 하면은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을 많이 보시겠죠. 그럼 뭐 페이스북에 광고를 좀 더 많이 노출시킨다던가 메신저 쪽을 많이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타겟에 따라서 저희가 노출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좀 효율이 좀 상이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지면에다가 소재를 좀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어떤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뭐 메타 광고 소재를 이제 선배님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다양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좀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사진을 또 찍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영상을 또 찍어야 하는 건가? 이제 부담스러운데 이게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건이 되신다면 이제 다양한 이미지랑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셔야 돼요. 다양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재의 다각화와 소재의 유형 이야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형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뭐 같은 사진이어도 스토리, 뭐 피드, 아니면 롤링 등 약간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거고 유형별로 성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언급을 했던 뭐 비포 애프터나 후기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슬라이드형 소재를 활용을 해서 여러 장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영상이랑 이미지를 동시에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제 간혹 슬라이드형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을 하고 뭐 한 장의 이미지에 엄청 많은 내용을 넣어서 소재를 만드시는 광고주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사 제품이 막 좋으니까 강점을 많이 녹여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소재에
소재에 되게 글이 많은 좀 그런 소재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당 즉 한 슬라이드당 뭐 하나의 소구점만 녹여내는 것이 훨씬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소구점이 깔끔하게 정리된 한 장의 소재 이미지를 여러 장 차라리 첨부를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형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슬라이드형을 아예 안 쓰고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 소구점을 녹여내서 한 번에 노출시키는 방법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소구점은 어떻게 뽑아요? 저는 소구점이 뭐 너무 많아서 뭘 녹여내야 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실 때 저는 좀 소구점을 뽑을 때 너무 많이 추출이 되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핵심만 뽑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을 바라봐서 소구점을 뽑아내는 거죠. 뭐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성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광고에 녹여내고 싶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 리뷰나 뭐 전환된 키워드 같은 걸 좀 확인을 했을 때 뭐 성분보다는 뭐 가성비가 좋다 아니면 패키지가 되게 예쁘다 패키지가 구성이 좋다라는 게 조금 더 강조되고 있으면 이런 소구점들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서 소구점을 뽑아내서 녹여내는 거 잊지 않은 채로 소구점을 뽑아서 소재에 녹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또 메타는 사실 유사한 형태 소재는 유사범위 고객들을 찾아간다고 해요. 네. 근데 반면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고객들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 내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은 같은데 텍스트를 변형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사진은 같은데 이제 배경이나 오브제에 조금 변화를 준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된 소재만으로도 사실 타겟 도달률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타겟에 도달을 했을 때 소재 피로도도 소비자가 느꼈을 때 많이 감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소재 제작에 관한 꿀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조건 사진을 막 더 찍으셔야 돼요. 영상을 더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네.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으시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재 테스트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은 아예 다른 소재 두 가지 중에서 뭐 더 좋은 소재를 A/B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영상 소재 뭐 아니면 같은 소재에서 배경색만 바꿔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배경색 같은 영상 소재에서 이제 기본 전체의 핵심 문구만 바꿔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소재 테스트를 진행한다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큰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이렇게 바꿔가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메타에다 일정 금액 이상 광고비를 소진하다 보면 메타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광고 성과를 좀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인가 이번 연도 여름에 그 메타랑 통화를 했을 때 여름에는 좀 어떤 소재 분위기가 효율이 좋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파란 색깔 사용하시고 좀 그런 시원한 분위기 있잖아요. 청량감 있는 그런 색깔이 좀 더 효율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봄이면은 좀 푸릇푸릇한 색깔 사용하신다던가 여름이면은 파란 걸 사용하신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을 변경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진짜 꿀팁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재를 만약에 고효율 소재를 발굴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머신러닝을 최적화를 하고 사람들이 소재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은 네. 그 소재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새로운 소재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소재를 새로 뽑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바닥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더 이상 뽑아낼 소재가 없는데? 라는 고민이 있으실 때 옛날에 고효율 소재를 다시 한번 켜보시면은 그때 다시 고효율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유행은 돌고 돌아서 오랜만에 보면 또 효율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옛날에는 그 저희가 책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스토리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옛날에는 네. 그게 줄글이었다가 요즘은 또 만화 형식으로도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좀 비슷한데 계속 좀 변형해가면서 효율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효율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한때 진짜 그런 문구로 된 거 정말
정말 효율이 좋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도 다시 이게 또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잠깐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해보면은 다시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고효율 소재는 이제 효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조금 킵해놨다가 다음에 또 돌리시고 하는 거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후킹성 멘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트렌드가 되게 빠르고 아무래도 세대별로 후킹성 멘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광고 소재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는 그 메타 광고 라이블러리라고 해당 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노출되는 그 광고 소재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랑 자사와 비슷한 경쟁 업체, 뭐 연령대가 비슷한 업체에서 어떤 후킹 멘트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소재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 제품을 볼 때는 광고주 입장으로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메타 라이블러리를 확실히 보니까 내가 타사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 입장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건좀 뽑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메타 라이블러리 가서 타사 제품을 소비자 입장으로 어떻게 추출을 해내는 게 좋은지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서 소재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중간중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네.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계란이님께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놓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이시네요. 네, 저희가 그 1팀의 뷰티 마케터들 네. 한번 모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계란이님도 보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까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이제 초반에 말할 때 전환 캠페인이 조금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소재 테스트를 할 때도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적으면은 소재 테스트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좀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에 대비해서 CPC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어쨌든 뭐 소재 테스트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길게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트래픽으로 살짝 돌려보고 이제 추출이 되면 이제 그때 전환으로 돌리는 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무조건 전환이 좋다, 무조건 트래픽이 좋다 아니고 요거를 좀 믹스해서 때에 따라서 같이 집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클릭률이 저희가 메타가 전환이랑 트래픽이 가장 다른 점이 트래픽 캠페인의 경우 이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어떤 사람이 누를 것인가 그리고 전환 캠페인은 이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누가 살 것인가 이거에다 중점을 두고 머신러닝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아예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노출시켰을 때 유입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게 유입은 정말 후킹성이 너무 있고 너무 좋아서 유입은 잘 돼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야. 그럼 나 이탈해야지 라고 해서 전환해선 사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소영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이 좀 적거나 하면은 트래픽을 시도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전환으로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도 하기도 하셨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트래픽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트래픽에서 한 게 전부 다 고효율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전환을 했을 때 전환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진짜 후킹성이 있느냐 아니면 제품 그거를 유도하느냐는 굉장히 달랐던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에 소구점 뭐 히알루론산 들어가서 뭐 여름에도 뽀송뽀송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강조했을 때 저는 전환이 좀 더 잘 났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좀 더 후킹성 있는 뭐 화장하기 귀찮으시죠 뭐 이런 거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 거가 진짜 좀 제품의 특성과 잘 맞다라고 하면은 전환이 잘 일어났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KPI가 일단 브랜딩이거나 유입을 시키고 싶다던가 뭔가 노출을 좀 최대화하고 싶다, 극대화하고 싶다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 이거는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트래픽으로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저희 목적에 따라서 어떤 캠페인을 사용하느냐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KPI가 뭔지 상황이 어떤지 이것저것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환이랑 트래픽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걸 잘 못 고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메타 머신러닝 이거 메타 세팅하다가 만약에 뭐 제한된 머신러닝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환 캠페인을 만약에 돌렸는데 제한된 머신러닝 그 경고가 뜰 때는 이게 막 광고가 중단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 충분히 돌아갈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시지 말고 꿀팁을 드리자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제 전환 목표를 구매로 만약에 했는데 그 기간 내에 70명의 모수가 쌓이지 않으면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를 구매로 하시지 말고 좀 도달하기 쉽게끔 장바구니에 담은 유저들로 이제 구매 목표를 세우신다면 조금 더 머신러닝이 작동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시니까 전환 캠페인으로 설정했을 때 만약에 뭐 제한된 머신러닝이 뜬다 이런 거에서도 저는 상담 문의가 좀 많이 왔거든요. 어떻게 해결되나요? 광고 중단되는 거 아니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고 지금 라이브 할 때 그런 고민거리들을 한 번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메타 전체적인 광고 아니면 타 업종에 관련해서도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머신러닝이 어쨌든 최적화 되기 위해서 돌리는 건데 네. 중단되고 하면은 최적화도 안 되면 솔직히 좀 아깝긴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요새 전체적인 메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이 70건을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주 맞아요. 안에 70건이 팔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소비자들이 이게 다 광고인 걸 알고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약간 본인이 쓰고 있던 거에 정착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환까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세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럼을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구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전환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일정 금액 이상 광고비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효율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진짜 장바구니 모수를 같이 활용한다던가 이런 네.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전환이랑 트래픽 부분을 좀 유난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 하반기에는 좀 뷰티의 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10월 말이 이제 할로윈데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말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쭉 약간 레드 오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뿜뿜하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트래픽 해야 돼, 전환해야 돼. 아직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제 이 레드오션인 시즌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조금 우리 뷰티 내 화장품 회사를 조금 알리고 싶다. 브랜드 이미지를 좀 상승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좀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요, 소비자분들의.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트래픽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 목적은 내 KPI는 그래도 전환까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나는 놓치기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환으로 조금 더 예산을 조금 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트래픽이 네. 무조건 노출이 되고 하는데 사실 노출만 해가지고 전환이 안 일어나면 되게 초조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트래픽을 통한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몇 달 전까지만 테무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진짜 그쵸. 아무도 네, 그쵸. 몰랐을 거예요. 알리하면 다 아는데 테무는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3,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무가 진짜 미친 듯이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GFA, 메타, 뭐 구글, 모비온 안 가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는 제가 직접 했으니까 아는 건 여튼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진짜 했어요. 전 네이버를 테무랑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모든 키워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어 단어를 다 잡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진짜 딱 트래픽을 이렇게 때리니까 사람들이 요새 뭐 유튜브를 통해서 테무깡 이런 거 자연 바이럴도 되게 많이 생기고 같이 테무에서 뭐 제품을 구매해서 뭐 선물해 주는 거라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소재도 많이 생기면서 자연 바이럴 효과랑 브랜딩 효과랑 이제 테무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그쵸. 브랜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케팅적 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려면 트래픽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진짜 대표적인 브랜드가 많잖아요. 최근에 뭐 달바라던가 풀리오 이런 데도 전부 다 맞아요. 엄청나게 좀 딱 폭발적인. 네. 진짜 그런 데서 인지도를 한번 확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매출을 발생시키기는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트래픽 같은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브랜딩을 하거나 자사몰 구축을 좀 오래 가지고 싶다 하면은 어쨌든 그 해당 제품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그 저희 자사가 되어야 되니까 좀 공격적인 브랜딩, 공격적인 마케팅을 원하신다 하면은 트래픽 좀 맞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름이 좀 있어야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내 친구가 이거 썼는데 되게 좋다더라. 약간 바이럴, 뭐 입소문 아니면은 뭐 진짜 유명한 브랜드, 내가 써봤는데 괜찮았던 브랜드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신생 브랜드가 딱 나타났을 때 리뷰도 얼마 없고 뭔가 후기도 없으면 사람들이 되게 꺼려하게 되거든요. 구매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쓰던 선크림 있으니까 나는 이거 쓰고 싶어 하지 새로운 거에 굳이 도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가 초창기에 잡기가 되게 어려운 브랜드고 뭔가 잡혀 있더라도 특정 제품만 잘 팔리고 그 브랜드에서 다른 제품은 잘 안 팔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바이럴이랑 트래픽을 통한 좀 브랜딩 효과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자사 상황에 따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또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 뭐 질문사항 혹시 없으실까요? 저희가 약간 사실 준비한 내용은 이미 빨리 끝났긴 한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좀 더 받아보고 저희가 30분부터 실시간 라이브 그 전화 상담도 가능해가지고 여기 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받아보고 없으시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저희가 사실 오늘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오후 시간대라서 다들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저희가 세 명이서 맞아요, 모인 맞아요. 만큼 뷰티 업종에서 메타 전문가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채팅을 남기신 거 놓쳤다 하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충분히 나중에 연락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라이브를 오늘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문의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댓글 주셔도 너무 좋고 그럼 저희는 이제 딱히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 뷰티 업종 메타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은 이제 하단의 마케터 정보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이유담, 이다은 권소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